그래서 교재는 502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쪽지 시험 볼 것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쪽지 시험 볼게 요거죠. 제일 밑에 여기.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오늘 이제 소득세 볼 건데, 소득세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나누어서 낸다 그래서 요걸 분류과세라고 해요. 우리가 분류한다 그러면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세금 낸다 그래서 분류과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종합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합쳐서 세금 낸다 그래서 무슨 과세라 그래요? 종합과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도 다니고, 그 다음에 주식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도 하고, 그러면 이걸 따로따로 세금 내는 게 아니라 합쳐서 세금 내요. 그래서 합쳐서 세금 낸다 그래서 무슨 과세라 그래요? 종합과세. 그 다음에 분리과세라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거를 일명 완납적 분리과세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완납의 뜻이 뭐죠? 다 낸 거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순서가 좀 헷갈려서 이거구나. 그 다음에 과세기간이라고 있어요.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내냐면 5월 31일까지 이제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외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망하고 출국.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론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저거예요. 사업에 개시하고 폐업 나와요. 왜냐면 그거밖에 낼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 외우시라고 나눠드린 거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는 사망 출국이고, 그 다음에 요거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요거기는 해요. 좀 이따부터 할 건데, 나이 그러면 20세 이하, 그 다음에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그 다음에 나이 무관 그러면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그 다음에 소득 그러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이자 배당 2천만원 이하, 그 다음에 월급으로 나오면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이라고 나오면 150만원 이하, 기타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여기까지였었죠. 근데 요거 좀 이따 써먹어야 되고, 이거 앞으로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요거는 확실히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50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502페이지. 502페이지가 요거예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이거 어려워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시험 보시는 분들이. 근데 왜 안 좋아하냐면, 이거 안에서 낼 수 있는 시험 문제가 4개예요. 그리고 자주 나오지도 않아요. 자주 안 내니까 시험장 갔을 때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이 안 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도 이거는 따로 연습 많이 해보신 분들은 좀 풀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잘 못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진짜 잘 안 내요. 많이 나와야 한 3년에서 5년에 한 문제 정도? 그래서 좀 좋은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좋은 파트는 저희한테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거예요. 불공. 그래서 우리 불공의 뜻이 뭐죠?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거기 502페이지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단 불공은 요렇게 외웠었었죠. 어떻게 외웠냐면 접대비, 그 다음에 업무하고 상관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몇 cc 제외요? 1000cc. 그 다음에 경차 제외,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그래서 요거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불공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회계에도 잘 나오지만 세무도 잘 나와요. 불공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안분계산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무슨 계산이요? 안분계산. 우리 안분이 뭐 하는 거죠? 나누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근데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통매입세. 그래서 공통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공통매입세액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과세 더하기 면세. 그러니까 공통의 뜻이 뭐냐면 과세에도 쓰고 면세에도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공통이라는 게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쓰는 거죠? 같이 사용하는 걸 우리가 공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공통의 뜻은 뭐냐면 과세에도 사용하고 어디에다가도 사용한다고요? 면세에다가도 사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안분이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는 항상 이걸 뭐 이제 안분이라고도 하고 배부라고도 하고 배분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나눠주는데 나눠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기준이에요. 네. 왜냐면 만약에 우리가 자녀가 2명이 있어요. 근데 내가 빵을 하나 갖고 있어. 그러면은 2등분해서 나눠주잖아요. 그 기준이라는 것들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내죠. 관리비 낼 때 기준이 뭐냐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서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값은 달라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503페이지 보시면 4번에 안분계산의 배제라고 있거든요. 별표 2개. 이거 나오면 어려워요. 그래서 배제라는 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걸 우리가 배제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안분계산의 배제인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5% 500만원 5만원. 그래서 5% 500만원 5만원.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당해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 예, 계속 잠시만요. 네. 거기 이제 면세 공급가액이 몇 프로 미만이라고요? 5% 미만. 이따 요거 알려드릴 건데 이게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 간혹가다라고 해봤자 한 5년에 한 번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분이라는 게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작으면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작은 거 나눠봤자 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1%야. 그럼 1% 나눠봤자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기준점을 몇 프로로 잡은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5%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5% 이상 차이 안 나면은 할 필요 없다.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504페이지로 넘어와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넣을게요.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2200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교육용 있죠? 프로그램 2200으로 들어오시고요. 2200으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유투 실업에 다음과 같은 공통 매입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예정 및 확정분 매입세 불공제 명세서에다가 밑줄 치세요. 매입세 불공제 명세서에다가 밑줄 치십시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여기 위에 부가가치 누르시면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고 나오실 겁니다. 그거 눌러주세요. 그래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일기 예정 및 확정을 할 거래요. 우리 일기 예정 몇 월에서 몇 월이죠? 1월에서 3월입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 치시고 앞에 보세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처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탭 있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 옆에 뭐 있어요? 안분계산 있죠? 요거 둘.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있어요? 정산. 이거 셋.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있죠? 재계산이라고 보이세요? 그래서 이거 하나에서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네 개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네 개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부가가치세가 어려운 이유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종류가 너무 많아요. 한 15개 이상을 숙지하고 있어야 웬만한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험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선 좋은 건 아니라 그랬죠. 여기 안분 눌러주세요. 여기 보시면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있고 그 옆에 정산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뭐냐면 안분은 예정신고 때 하는 거고요. 정산은 확정신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거기 이제 안분 정산이라고 있는데 안분은 예정신고, 정산은 확정신고. 그 다음에 안분 눌러주시고요. 여기 안분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준이 5가지인데 저희 시험은 무조건 1번으로 나와요. 몇 번으로 나온다고요? 1번. 그래서 1번 누르세요. 그래서 1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전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왜냐면 저희 시험의 주목적은 뭐냐면은요. 빈종지에다가 내용 보고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서 불러오고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뭐냐면은 빈종이에다가 지문 보고 수기로 작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항상 하실 때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요 위에 있는 글씨랑 요 위에 글씨들 있죠. 그래서 요거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여기 밑에가 도움말이에요. 여기 아래쪽에. 그러면 지금 9분 눌러져 계신 분들은 밑에 보시면 필수 입력사항은 아니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필수 입력 아니다. 그러면 안 넣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또 요 옆에 칸으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여기 공급가액 있죠? 네. 거기 지문 보세요. 2번 보세요. 양가로 2번.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공통으로 사용할 재화의 공통매입액 얼마라고 쓰여 있죠? 5천만원. 여기 위에 써 있잖아요. 무슨 매입이라고 써 있어요? 공통매입.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력하시면 되세요. 5천만원에 500. 그래서 5천에 575. 그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총공급가액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키포인트예요. 총공급가액. 거기 위에 보시면 양가로 1번에 공급자료라고 있으시거든요. 우리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공급가액이라고 나오면 과세하고 면세하고 합친 거예요. 뭐하고 합친 거라고요? 과세하고 면세하고 합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 보시면 5억 원, 5억 원이라고 쓰여 있으실 거예요.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5억, 5억. 그러면 5억, 5억 합치면 몇 억이죠? 10억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0억을 치시면 되는데 10억은 어떻게 치냐면 1 치고 더하기 3번이 10억이에요. 참고로 저희 시험은 10억 단위까지는 나옵니다. 그래서 1 치고 더하기 몇 번이요? 3번이 정확하게 10억이에요. 100억부터는 솔직히 저도 헷갈려요. 자주 안 넣으니까. 10억 단위는 시험 볼 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면세는 5억이에요. 몇 억이라고요? 5억. 그래서 5억 넣는 방법은 500 더하기. 그래서 몇 억이요? 5억. 그래서 앞에는 10억, 뒤에는 5억. 그 다음에 엔터. 치면 끝. 입력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맛보기로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나오시는 게 특별한 사항 있으신 분 아니시면 다음 주는 나오시는 게 전산세무 2급 시험 볼 때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왜 하냐면은 공통 매입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공통이라는 건 혼자 쓴 거예요? 같이 쓴 거예요? 같이 쓴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면세. 왜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 면세 관련된 거는 불공이잖아요. 근데 과세 관련된 거는 과세예요. 그냥. 그래서 면세 쓴 거만큼은 불공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면세 관련된 거는 뭐라 그랬어요? 불공이라 그랬잖아요. 면세 관련 비용.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는 이유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나눠주는 이유가 뭐냐면 면세 관련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 불공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하는 건데 항상 입력하실 때에 제일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냐면 머리가 진짜 좋긴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열심히 다 외우세요. 여기에다가는 요거 넣는 거고 여기에다가 뭐 넣는 거고 다 외우시는데 제 장담하는데 시험장 가면 기억 안 날 확률이 한 7, 80% 됩니다. 그럼 본인 머리랑 상관없고요. 시험장 가면 왜 기억 안 나냐면 16개를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가 16개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분계도 해야죠. 이론도 풀어야죠. 결산도 해야죠. 그 다음에 좀 이따 배울 연말정산도 해야죠. 기억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 위에 있는 글씨들 있잖아요. 요 글씨랑 지문이랑 매칭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 504페이지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250. 그래서 지금 예정신고 때 예정신고가 지금 얼마 나왔죠? 250 나왔어요. 얼마 나왔다고요? 250. 그래서 그것만 좀 적어주세요. 빈 공간에다가. 그 다음에 확정으로 넘어갈 겁니다. 여기 위에 날짜 좀 바꿔주세요. 지금 1월에서 4월이죠. 그리고 나오실 때는 항상 얘 누르세요. 저장하겠냐 물어보면 얘 누르시고 4월에서 6월로 바꾸세요. 4월에서 6월로 변경하시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4월에서 6월은 확정이잖아요. 확정일 때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정산으로.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요거는 줘요. 재계산을 해라. 좀 이따 나오는데 재계산은 지문에 재계산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근데 요 안분하고 정산은 줄 때 있고 안 줄 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좀 숙지는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안분 계산은 뭐일 때요? 예정신고일 때. 그 다음에 정산은 확정일 때. 그래서 지금부터 정산을 할 건데 앞에 잠시만 보세요. 정산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개월치 계산을 해요. 그래서 3개월치를 뺍니다. 그러면 몇 개월치 남죠? 3개월치 남죠? 그래서 요 정산할 때는 정산의 뜻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부가가치세는 1기하고 2기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할 때는 6개월치를 계산을 해서 예정 때 거를 빼면 몇 개월치가 남아요? 3개월치가 남죠.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확정이고 요게 1기 확정이고 그 다음에 요 6개월치가 1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3개월치는 1기 뭐가 되는 거예요? 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기 그러면 6개월치고 1기 예정 그러면 3개월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계산한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정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은 헷갈리시는 부분이 뭐냐면 요거 잘 계산하셔야 돼요. 몇 개월 계산이요? 6개월 계산.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여기 첫 번째 산식은 항상 1번이에요. 몇 번이라고요? 1번. 그래서 공급가액 기준 전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헷갈리시면 항상 이렇게 보면서 하세요. 여기 위에 글씨도 한 번씩 보시고 여기 밑에가 그 칸에 뭐 넣어야 된다라는 힌트거든요. 그래서 아래도 수시로 보시고 저도 이거 양 많아서 못 외워요. 저도 이거 설명 뭘로 하는 거냐면 이 위에 있는 글씨 갖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글씨가 뭐를 뜻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총공통매입세액 총이라고 나오면 합치는 거예요. 그냥 공통매입세액이라고 나오면 안 합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총공통매입세액은 6개월치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 보세요. 양가로 2번 보시면 2월 달에 5천만 원어치 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4월 달에 얼마치 산 거 있죠? 3천 있죠? 그러면 5천에다가 3천 더하면 얼마예요? 8천이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8천을 치시면 안 돼요. 항상 글씨를 잘 봐야 돼요. 여기 세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세액은 몇 프로예요? 세액은 몇 프로? 10%잖아요. 부가가치세니까. 그러면 8천만 원에 10%면 얼마예요? 800이.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다 이해 잘못하시면 8천 써요. 근데 8천은 세액이 아니고 공급가액이잖아요. 거기 써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뭐라고 써 있어요? 별도. 그럼 우리 세금 몇 프로 낸다? 10% 낸다.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셔야 나중에 시험장 가셔서 덜 헷갈리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총공급가액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무슨 공급가액이요? 총공급가액. 6개월치 합쳐야 되는 거거든요. 30초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한번 등록해 보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 거기 책 보시고 아 나는 총공급가액 얼마인 것 같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다 얼마 넣어야 되냐면 20억 넣어야 돼요. 왜냐면 예정 때 10억이고 확정 때 몇 억이죠? 10억이죠? 그럼 합치면 몇 억이에요? 20억이에요. 20억은 2치고 더하기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여기 칸이 종종 좁아요.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서 엑셀에서 칸 넓히듯이 요 사이에서 넓혀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엑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그 다음에 30초 드릴 테니까 면세도 넣어보세요. 면세 얼마일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거 한번 또 적어보세요. 그래서 앞에 보십시오. 면세는 얼마냐면 거기 보시면 5억하고 7억 있죠. 합치면 몇 억이에요? 12억이죠. 그래서 12억 치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총 20억 중에서 12억이 면세잖아요. 그러면 20억에 12억이면 60%예요. 몇 프로라고요? 60%. 근데 이런 거 계산은 컴퓨터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있어요. 요게 무슨 뜻이냐면 요 앞에 요 480만 원이 6개월치예요. 몇 개월치라고요? 6개월치. 아까 제가 6개월치에서 몇 개월치 뺀다 그랬죠? 3개월치 뺀다 그랬죠? 그래서 요 기불공제 매입세액이 뭐냐면 예정신고 때 불공제 매입세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까 예정 때 얼마 나왔었죠? 250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50을 치시면 끝. 설명은 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접수하셨으니까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시험 공부 잘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일단 혼자 풀어봐요. 뭐 회계든 세무든 풀어보고 헷갈리는 거 있으면 가져와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또 풀어보고 또 안 되면 또 물어보고 그걸 반복해서 본인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문제를 푸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억하면 좀 더 기억이 잘 날 겁니다. 이거지 제가 머릿속에다가 다 못 넣어드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조금씩 시작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추석 때까지는 좀 쉬엄쉬엄 하시고 추석 지나서 달리면 될 거예요. 한 3주. 그러면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총공통 매입세액에서 여기 15번부터 17번까지는 6개월치 계산하는 거예요. 몇 개월치요? 6개월치. 그래서 계산할 때마다 6개월치 다 더했잖아요. 예정하고 확정을.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이제 정산을 계산할 때는 일단 몇 개월치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6개월치. 그래서 6개월치로 합쳐서 계산을 한 다음에 3개월치를 빼면 몇 개월치 남죠? 3개월치 남죠? 네,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계산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법에서는 3개월치 따로 3개월치 따로 계산이 아니고 6개월치 합쳐서 계산한 다음에 3개월치를 빼면 몇 개월치가 남을 것이다? 3개월치가 남을 것이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냥 3개월치만 계산하면 안 돼요. 이거 왜 안 되냐면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하고 세법에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그 틀 안에 법이 이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틀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이미 다 법이라는 게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산은 6개월치 계산해서 몇 개월치 빼는 거라고요? 3개월치. 그리고 부가가치세 문제 푸실 때 이거는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예정신고가 좋아요. 왜냐면 예정신고는 무조건 3개월치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확정신고는 좀 불편해요. 왜냐면 6개월치 계산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거는 3개월치만 계산해야 될 때도 있고 이게 문제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예정신고가 좋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507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요건 이제 요대로 두세요. 요 화면 자체에서 또 해야 되니까 507페이지 피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 하실 거는 재계산이에요. 그래서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인데 재계산에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재계산에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감가상각.
그래서 재계산 나오면 뭐가 기억나셔야 된다고요? 감가상각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거기 일단 뭐 먼저 하시냐면 507페이지 보시면은요 4개가 있어요. 기계장치, 원재료, 건물, 비품에서 몇 가지가 있으세요?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뭐 하시냐면 이거는 감가상각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명칭 앞에다가 동그라미. 얘는 감가상각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명칭 앞에다가 뭐요? X. OX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OX 하라고 엄청 많이 시킬 거예요. 왜냐면 OX가 돼야 이제 답에 다가갈 수가 있어서 제가 OX 얘기를 좀 자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기계장치 동그라미 원재료만 X예요. 원재료만 X고 나머지는 동그라미예요. 왜냐면 원재료는 재고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은 감가상각 안 합니다. 그리고 시험장 갔을 때 감가상각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앞에 보세요. 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기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개정 과목 요거 있죠. 우리 개정 과목이 무슨 등록이요? 조교 등록. 네, 여기 가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컨트롤 F를 치세요. 그래서 컨트롤 F를 치시고 거기 첫 번째 기계장치라고 있죠. 그럼 기계장치를 쳐요. 치는데 얘를 보면 안 돼요. 기계장치를 보면 안 되고 기계장치 밑에 감가상각이라고 있으면 요건 감가상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장치 밑에 감가상각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원재료 있었죠. 뭐 있었어요? 원재료. 그러면 원재료는 여기 있어요. 근데 원재료 밑에 감가상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 있죠? 네, 여기 보세요. 건물 밑에 감가상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라도 찾으세요.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감가상각 공식 기억하는 것도 헷갈리는데 얘가 감가상각 하는지 안 하는지는 더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셔서 컨트롤 F로라도 꼭 찾으세요.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하면 돼요. 근데 알려드려도 기억이 안 나요. 잘. 그래서 꼭 한 번씩 해보시고. 그래서 원재료 빼놓고는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원재료는 찍 그어 놓으세요. 아니면 원재료에다 X를 쳐버리시던가. 왜냐면 안 해도 되는 거는요. 되도록이면 내 눈에 안 거슬리게 표시를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하면서 무슨 생각 드냐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해요. 그래서 확실히 아닌 거는 뭐 X를 치시든가 아니면 뭐 찍 그어버리던가 그런 걸 좀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은요 여기 위에 날짜 좀 바꿀게요. 여기 지금 4월에서 6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2기 확정이거든요. 그래서 10월에서 12월로 변경해 주세요. 그래서 네, 무조건 나가실 땐 예 아니요 나오면 무조건 예예요. 맞았든 틀렸든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예입니다. 왜냐면 틀렸어도 아니요 누르면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 아니요 나오면 무조건 뭐 누르세요? 예 누르세요. 왜냐면
틀렸어도 등록이 되어 있으면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는 부분 점수가 있어요. 근데 몇 점인지 안 알려줄 뿐이지. 왜냐면 만약에 10점짜리야 하나 틀렸으면 빵점이야 이러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부분 점수 무조건 주는데 이거는 없어요. 뭐는 없냐면 뭐 맞추면 몇 점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래서 회계하고 세무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시험 보는 날 당일날 답지 떠요. 시험 보는 날 당일날 답지 뜨고 그 다음에 시험지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시험하고 좀 다릅니다. 무조건 오픈형이기 때문에 시험지 갖고 나오셔서 그날 저녁 8시나 늦으면 9시쯤에 가다반이 떠요. 그럼 그거 보고 맞추시면 돼요. 근데 이제 회계하고 세무의 차이점이 뭐냐면 회계는 부분 점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채점한 게 거의 본인 점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무 같은 경우에는 요거 두 개가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소득세 원천징수에서 뭐 몇 개 틀렸어. 그러면 몇 점 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세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점수가 나와봐야 대략적으로 내가 몇 점이구나 그런 걸 알지 정확하게 딱 몇 점이다라고는 세무는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런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누르세요. 재계산. 여기 재계산 누르세요. 재계산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항상 하실 때 이 위에 있는 글씨 보세요. 뭐 보시라고요? 글씨.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기계장치라고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무슨 장치라고 있으세요? 기계장치. 그러면 기계장치는 건물 구축물이에요? 아니면 기타예요? 기타죠. 그럼 기타 누르세요. 어차피 두 개밖에 없잖아요. 건물 구축물이냐 나머지냐. 그 다음에 전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요건 아니옵니다. 그러니까 전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는 아니오예요. 근데 빠져나갈 때 예아니오는 무조건 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세요. 해당 재화의 무슨 세액이요? 매입세. 거기 보세요. 매입세액 얼마예요? 기계장치. 거기 세액 얼마예요? 기계장치에 1000만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옆에 부가가치세 얼마라고 써 있어요? 1000만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 치세요? 1000만원. 그러니까 글씨하고 지문하고 매칭 시키실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십시오. 뭐 조심하시냐면 여기에 보시면 취득년 월이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취득년 월. 일 좀 치지 마세요. 월까지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몇 월이요? 3월만 치는 거예요. 20일은 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넘어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당기. 뭘로 오세요? 당기. 그래서 당기가 우리 지금 2022년 2기 하고 있습니다. 몇 개 하고 있다고요? 2기.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2022년 2기 있을 거예요. 몇 기 있어요? 2022년 2기. 거기 보시면 7억 5천만 원하고 얼마 있죠? 2억 5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또 총이라고 써 있잖아요. 총이라고 써 있으면 항상 더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하는 거는 그 과세하고 면세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7억 5천에 2억 5천이면 얼마죠? 10억이죠. 그래서 총공급에다가 10억 치세요. 10억은 숫자 하나 치시고 더하기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칸 안 보이시면 요 사이에서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면 돼요. 엑셀이에요 이거 진짜. 저도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에서 총무직 했었는데 사무실에서 일했었는데 엑셀 갖고 만들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놀랬어요. 뭘로 만들지? 그래갖고 저기 개발팀 놀러 갔는데 엑셀로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면세는 아까 7억 5천에 2억 5천이었죠? 그래서 면세는 얼마예요? 2억 5천. 그래서 2억 5천은 250 더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쉼표가 3개 찍히면 쉼표가 3개 찍히면은 10억이고 그래서 뭐 쉼표 갖고 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전은 2022년 1기가 직전이에요. 1분 드릴 테니까 직전 저기 총공급하고 면세공급 넣어보세요. 총공급하고 면세공급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직전에다가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세요. 10억에 몇 억이에요? 1억 4천. 왜냐면 거기 직전도 보시면 직전이 2022년 1기잖아요. 그래서 과세가 8억 6천이고 면세가 몇 억이에요? 1억 4천이죠. 그러면 둘 다 합치면 몇 억이에요? 10억. 그래서 10억에 1억 4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면세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면세. 왜냐면 과세만 썼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과세하고 면세하고 같이 썼으면 면세 관련된 거는 불공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불공 관련된 게 얼마냐? 그걸 이제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는 아까 제가 X라 그랬죠? 지금부터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여기 밑에 칸 오셔서 거기 보시면 건물 있어요. 뭐 있어요? 건물 한번 넣어보세요. 요번에는 건물이죠. 그래서 건물 넣으시고 그 다음에 항상 요 위에 보면서 하세요.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3천이죠. 그 다음에 취득연월은 2021년 몇 월이요? 7월. 그 다음에 단기의 상계 10억에 2억 5천. 그 다음에 전기는 10억에 얼마요? 1억 4천. 그 다음에 시간 좀 더 드릴 테니까 비품까지 한번 또 넣어보세요. 참고하셔서. 요거 조금 달라요. 왜 다른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건물 구축물 아니니까 기타.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700 얼마예요? 50. 그 다음에 2021년 6월. 그 다음에 10억에 2억 5천. 그 다음에 10억에 여기 1억이에요. 10억에 여기 끝에만 1억이에요. 왜 1억인지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만 다릅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죄송한데 한 100명 중에 100명 시험 본다라고 치면 한 한두 명 맞추고 다 틀릴 거예요. 많이 맞춰야 10% 이내. 왜냐면 이 문제가 지금까지 2번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시험장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앞에 보세요. 거기 박스 있죠. 박스 밑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2021년 1기 밑에다가 10%라고 쓰세요. 거기 밑에 보면은 1기 과세 9억 원, 1기 면세 1억 원 있잖아요. 그 1기 옆에다가 10%라고 좀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2021년 2기 옆에다가 6%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2022년 1기 옆에다가 14% 쓰시고 2022년 2기 옆에다가 25%라고 적어주세요. 왜냐면 요 퍼센트가 있어야, 그리고 퍼센트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요 퍼센트가 있어야 설명이 돼서.
어디요? 아니요. 거기 일기 옆에다가 10% 그냥 쓰시면 돼요. 뭐 면세 밑에다 써도 지장 없어요. 어차피 확인만 하시면 되니까. 앞에 보세요.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거기 1기 보시면 9억하고 1억이죠. 맞죠? 네, 거기 2021년 1기. 네, 1기 밑에 보시면은 9억하고 몇 억이에요? 1억입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10억이에요. 몇 억이라고요? 10억. 10억에 1억이면 10%예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퍼센트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전체 합친 다음에 면세 비율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억에 1억이니까 10%, 2기는 10억에 6천만 원이니까 6%예요. 그 다음에 2021년 1기는 10억에 1억 4천이니까 몇 프로예요? 14%. 그 다음에 2022년 2기는 10억에 2억 5천이니까 몇 프로예요? 25%. 그래서 이거 퍼센트 왜 구해야 되냐면 저기 506페이지 재계산의 요건 3번에 보시면 5% 이상에다가 밑줄 치세요. 506페이지 위에서 한 8번째 줄 정도 보시면 5% 이상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연습은 할 건데 솔직히 얘는 그냥 안 나오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 안 나오고 그냥 많이 나오는 거 있어요. 자주 나오는 거. 그게 나와야 합격률이 좀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 그 재계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면세 비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넘어야 돼요. 몇 프로가 넘어야 된다고요? 5%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몇 프로죠? 10%죠? 여기 몇 프로죠? 6%죠? 그럼 둘이서 몇 프로 차이 나요? 4% 차이 나죠? 그럼 5%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죠? 그러면 요건 재계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계산을 하려면 비율의 기준이 5% 넘어야만 할 수 있어요. 근데 5% 안 되니까 건너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몇 프로죠? 10%죠. 얘는 건너뛰었으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몇 프로예요? 10%. 여기 몇 프로예요? 14%. 그럼 둘이서 또 몇 프로 차이 나요? 4% 차이 나요. 그러면 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재계산을 하려면 몇 프로 넘어야 된다고요? 5%. 그 다음에 요거 몇 프로죠? 10%죠? 여기 몇 프로예요? 25%죠. 그럼 몇 프로 차이 나요? 15% 차이 나죠? 그러면 재계산해도 돼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 거의 못 풀어요. 왜 못 푸냐면 오늘 풀었죠? 앞으로 한 번 더 보나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맞추라고 얘기도 안 해요. 왜냐면 이거 나오면 3점짜리거든요. 어차피 이거 손 거의 못 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있어요. 뭐는 있냐면 만약에 여기 3개 중에 2개 맞췄어. 그러면 조금이라도 점수를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무조건 다 넣어야 돼요. 세무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넣고 그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퍼센트. 그리고 이거는 이론 시험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시험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509페이지는 안 할 거예요. 가산세는. 그래서 가산세는 저기 다음 주에 3일 정도 저희가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전산세무 접수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나오십시오. 제가 그 전날 이야기하겠지만 나오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집에서 안 봐도 알아요. 덜 돼요. 나오시는 것보다는 확실히. 근데 또 집에서 잘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장 없는데 대부분 덜 될 거예요. 그래서 세무 접수하신 분들은 꼭 나오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517페이지 볼 겁니다. 그래서 517페이지 보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넘어갈 건데 쉬는 시간에 나이하고 소득 못 외우신 분들은 빨리 나이하고 소득 외우세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